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단대부족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대비 동영상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자식부터 출발하죠. 선생님 이제 수업 중에 항상 강조했지만 문자와 숫자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문자 우리 수라는 것도 크게 이렇게 문자와 숫자가 있다는 거죠. 문자와 이런 것들 미리수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죠? 미리수라고 얘기하는 것들 x1 이런 것들 있죠. 숫자는 마이너스 2 2분의 1 등등등 있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숫자와 문자가 서로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x 곱하기 2라는 게 나오면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숫자를 먼저 쓰고 문자를 뒤에 쓴다는 얘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요. 이제 문자가 서로 이제 나누기 곱하기가 섞여져 있을 때의 유형. 그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는 것에서의 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류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문자, 숫자 이런 것들, 그죠? 미지수 숫자라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데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이걸 간단히 하랍니다. 간단히 하라 그러면 선생님 이제 나누기는 필요 없다고 했죠. 나누기는 역수치에서 이렇게 곱하기를 붙여 써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xy분의 3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나누기로만 이루어지는 것들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네요. x 곱하기 3 나누기 y 나누기 y. 그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나 이제 중학교 수학 이후에는 나누기 필요 없다고 했죠. 곱하기로 다 바꾸고 가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일단 3x 쓰고요. 나누기는 y분의 1 쓰고요. y분의 1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분모 제곱시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식,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다항식 이렇게 있죠, 그죠? 예를 들면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자, 이거 한번 우리 개념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다항식이죠. 다항식의 의미는 항이 여러 개, 그런 의미도 국어적인 의미가 있지만 우리 분자에만 믿을 수가 있는 식입니다. 그럼 일단 항의 개수는 하나, 둘, 선생님 여기 부호까지 챙긴 겁니다. 여기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지만 플러스가 있는 것 같이 챙겨 부호까지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항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항이고요. 마이너스 x도 항이고요. 플러스 7도 항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플러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략을 시키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7이 항이 된다고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요. 자, 그랬을 때 이 다항식의 차수는 미지수의 가장 높은 차수. 3차식이 되는 거죠. 그죠? x에 대한 3차식이 되는 겁니다. 물론 x에 대한 말을 안 붙여도 이거 3차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x 세제곱의 개수는 4가 되는 거고요.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상수항은 항상 숫자의 항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7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죠? 자, 계속 이어서 식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식은요 크게 우리가 등호가 있는 식이 있죠. 등식이죠. 등호가 있습니다. 등호가 있으면 무조건 등식입니다. 자, 그럼 등식을 이렇게 또 구분한다고 했죠. 방정식과 항등식으로요. 방정식이 뭐라고 했죠? 미지수 값에 어떠한 값을 넣더라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 아니라 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x에다가 그죠? 1을 넣으면 그죠? 1을 넣으면 거짓이고요. 그죠? 2를 넣으면 거짓이고요. 그죠? 2분의 1 넣어볼까요? 2분의 1을 넣으면 2분의 1을 넣으면 참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넣으면 참이 되고 어떤 값을 넣으면 거짓이 될 수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항등식은요. 미지
미지수에다가 어떠한 수를 넣더라도 항상 참이 되는 식이죠. 여기다가 1을 넣어도 좌변과 변이 같고요. 마이너스 2분을 넣어도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 문제 풀 때 다음 중 항등식이 아닌 것은 또는 항등식인 것은 할 때는 항등식은요. 이렇게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 항등식이 되겠다. 그리고 방정식은 지금처럼 좌변과 변이 다른 식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1차식이냐, 1차 방정식이냐, 2차 방정식이냐 이것도 잘 구별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것이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강조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중요한 부분이죠. 앞으로 활용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식을 만들어서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식을 만드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든 식이 1차 방정식이니까 1차 방정식이 활용이 될 텐데, 그죠? 그럼 1차, 그러니까 방정식 만드는 법, 식 만드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제일 먼저 미지수를 정하고요. 보통 마지막 문장을 놓고 미지수를 정하죠. 근데 간혹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90%는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놓지만 때로는 그거 말고 다른 것으로 나서 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진짜 어려운 문제죠. 그죠? 수업 중에 좀 다뤄봤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종류로 구별하면 거속시 문제가 있고요. 수업 시간에 엄청 얘기했죠. 거속시 문제가 있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농도 문제가 있고요. 그죠? 농도 문제는 요번에 배제됐습니다. 윤지아 학생이 정보를 줬죠. 자, 네 번째는요. 자, 기타 문제인데요. 기타는 딩가라딩가치는 기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 말고 다른 유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이쪽입니다. 그리고 기타 문제에서 여러분들 어려운 거 좀 찾으면 어려워하는 거 뭐 증가 문제들, 그죠? 그리고 정원이 문제들, 정가에서 원가 뺀 게 이익이다. 그죠? 선생님 첫사랑 박정원 문제. 자, 또 일이한 문제.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죠. 그죠? 쭉쭉쭉.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 부분에 그죠? 좀 잘 집중을 하기 바랍니다. 물론 거속시는 뭐 너무 중요하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잠깐 거속시 문제 개념 언급해주면요. 얘는 만났다 문제가 있죠. 자, 만났다 문제는 식을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A하고 B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만든다? A가 간 거리가 B가 간 거리와 같다라고 해서 식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속시 문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이 식을 만드는 기본적인 틀을 몰라서 그럽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오는 경우에 만나는 경우는요.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A가 간 거리와 가져가는데요. B가 간 거리를 더해서 그죠? 총 거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거리가 되는 거죠. 자, 이건 직선 운동의 경우이고 그랬고요. 우리가 이제 원운동일 때 있습니다. A가 이쪽으로, A가 빠르다고 가정합시다. 같은 방향으로 가서 A가 이렇게 가는 경우. 그럼 이때 어떻게 식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A가 간 거리에서 B가 간 거리를 뺀 게 어떻게 된다? 한 바퀴의 거리가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 한 바퀴의 거리가 된다. 그죠? 또 여기도 취하겠습니다. A는 일로 가고 B로 갔을 때는 A가 간 거리와 B가 간 거리 더한 게 한 바퀴가 된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고요. 그리고 걸렸다 문제가 있죠. 걸렸다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몇 시간 걸렸다. 어떤 산을 올라가는데 몇 시간, 내려오는데 몇 시간, 그래서 총 뭐 5시간 걸렸다.
단위를 잘 통일시켜주고 그러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 그죠?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한 게 총 5시간 걸렸지 않느냐. 기본 틀이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준다라는 거. 거덕시 문제는 여러분들 잘 숙지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연습도 우리 교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한번 요 관련된 문제, 거덕시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우리 뭐 열차, 뭐 기차 길이 뭐 이런 거 나오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력하죠. 아무튼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이 잘 실수하지 않고 아는 문제는 100% 맞추고 모르는 문제는 그죠? 아는 문제들을 빨리 푼 후에 그죠? 그 모르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고득점의 관건이 되겠죠. 거석식 문제 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기차의 길이가 있답니다. 어떤 기차의 길이가 900m인 어떤 기차가 길이가 900m인 기차가 이렇게 가겠네요. 어떤 기차가 길이가 900m인 터널 다리를 지나는데 다리를 건널 때 총 3분이 걸리고요. 또 같은 속도로 그죠? 같은 속도로 이번에는 길이가 1800m 인 다리를 건넜을 때는 5분이 건넜답니다. 그랬을 때 기차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자, 기차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요. 자, 일단 구해보자는 거 미리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차의 길이를 x라고 놓고요. 자, 두 번째 식을 만드는데요. 이거 걸렸다 아닙니까? 3분 걸렸다. 그죠? 또 5분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시간이니까 속력분의 거리겠죠. 그래서 속력을 모릅니다 지금. 그 속력을 선생님이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속력은 기차의 속력을 이렇게 모르는 게 나오면 과감하게 미지수를 씁니다. Y라고요.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 그러면 길이가 9m 다리를 완전히 건넌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차가 이렇게 다리를 건너는데 그죠? 이 기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히 건넜다고 그랬으니까 총 900 플러스 x만큼이 가서 완전히 지나죠. 그래서 이때는 900 플러스 x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또 1800m 그럴 때는 속력분의 거리니까 이번에는 1800 플러스 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푼다고요? 얘는 어차피 y 곱하면 3y와 같고요. 5y와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합시다. 그냥 나누지 말고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3분 5분이니까 구하는 거 굉장히 많은데 어차피 지금 3y 가지 않습니까? 그죠? 5y 가고요. 그럼 5로 내려가. 3으로 내려가. 그럼 일정한 속력이니까 얘네들이 같다라고 식을 만들면 되죠. 우리가 구하는 건 x값이니까요. 이 생각을 해내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자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순서쌍과 좌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순서쌍과 좌표요. 데카르트가 파리를 잡다가 발견을 했다고 하는 설도 있고 뭐 쥐를 잡다가 발견했다는 설도 있는데요. 이렇게 수직선을 두 개 놓습니다. 그럼 x축이라고 하고 y축이라고 하고 원점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때 좌표는요. 다른 말로 좌표 평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평면 좌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여기다 라고 하면요. 여기다 하다면 여기를 어떻게 쓰기로 했겠다? 여기를 2,1로 쓰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좌표 평면 또는 평면 좌표고요. 이때 2,1이 순서쌍이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참고적으로요. 자, 수직선은 이렇게 하나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 2가 나왔다.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를 뭐 A점이다. A는 2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제 순서쌍이 되는 거죠. 수직선일 때. 근데 지금 이 좌표 평면일 때는 이렇게 수직선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는 순서쌍은 이렇게 되는 거죠. 수직선일 때 순서쌍 여기가 하나 값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 알다시피 자, 여기를 우리가 제1사분면이라고 하죠. 그죠? 조심해야 될 것은요. 여기가 만약 여기다. 즉 2,0이라는 순서쌍을 가졌다. 그럼 X축 위에 있다고 표현하고요. X축 위에 있다고 표현하고 얘는 제1사분면도 아니고 제2사분면도 아니고 제3사분면도 아니고 제4사분면도 아닙니다. 자, 선생님이 줄였었지만 이렇게 풀네임으로 써야 됩니다. 4사분면, 2사분면, 제3사분면. 여기서 어떤 것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제1자 빼먹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다 써야 됩니다. 수학 용어니까요. 제4사분면.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는 0,1 아닙니까? 수소쌍으로. 얘는 Y축 위에 있는 거죠. 여기는 X축 위에 있다. X축 위가 아니라 X축 위에 있는 점들이고요. 얘는 Y축 위에 있는 점들이죠. 그럼 만약에 A, B가 X축 위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Y값이 0이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여기 Y좌표 값이 0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뭐 Y축에 있다 그러면 이 X좌표 값이 제로가 됐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도 잘 알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일삼면에 A, B라고 한다라고 하면 A도 양수, B도 양수. 그죠? 여기가 그러면 A는 음수. 그죠? 여기가 만약에 좌표가 A, B가 있다라고 하면 A는 음수, B는 양수. 여기에 A, B가 있다. 그러면 A도 음수, B도 음수란 뜻이고요. 4사분면에 A, B가 있다. A는 양수, B가 음수란 뜻이겠네요. 너무 쉽죠? 그리고 어떤 좌표가 2,1이 X축에서 대칭됐다. 그럼 2,-1이 되겠고 Y축으로 됐다. 그럼 -2,1이 되겠고 원점으로 대칭됐다. 그럼 -2,-1이 되겠죠. 자, 마지막 개념은요. 정비례 반비례인데 일단 반비례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자, 정비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설명할게요. 시험 문제에 등장하진 않지만 범위는 아니지만 같은 개념을 비교하기 위해서요. 그럼 선생님 정비례가 뭔가요? 정비례는 자, 정입니다. 이쁘게 그릴까요? 하여튼 정비례 반비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반비례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한번 선생님이 설명은 해보겠습니다. 서로 비교해가면서 배우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자, 일단 여기는 정비례 래입니다. 래.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정비례 반비례. 물론 반비례는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정의는요. X값이 그죠? X값이 1배, 2배 이렇게 1배, 2배, 3배 이렇게 증가할수록 Y값도 1배, 2배, 이렇게 3배 이렇게 증가하는 관계를 말하죠. 그러면 식으로 나타내면 어떤 식입니까?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관계가 되면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비례는 X값이 1배, 2배, 3배 이렇게 늘어날 때 Y값은 1배, 2분의 1배, 뭐 3분의 1배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죠. 식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프의 모양을 보니까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봤더니요. 잘 됐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그래프의 모양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의 모양은 정비례 그래프와 반비례를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쓸 거고요. 이렇게 써서 저기 이쁘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프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얘는 반드시 원점을 지납니다. 그죠?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지나고요. A가 음수일 땐 이렇게 지나겠죠. 반비례는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지나고 음수일 땐 이렇게 지난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반비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정비례 그래프가 다 직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점을 지난다는 게 중요합니다. 원점 안 지나고 직선인 건 정비례 그래프가 아닙니다. 이거 잘 구별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했고요. 여러분들이 관련된 문제, 교재, 우리 또 모의고사 또 여러 가지 많이 풀었죠. 아무튼 끝까지 이것도 잘 시청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